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는 오늘 처음 들어와 봤는데요. 글쎄요, 왜 제가 채플 강의에 초빙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쨌든 한 늙은이의 지나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또 약간의 참고라도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의대에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의대는 무조건 파워포인트로 먹고 사는 동네라서 파워포인트를 주로 이용하는데 조명이 조금 밝은 것 같긴 하지만 뭐 제 양력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아주 미리 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제 책에 있는 책 제목이 땜장에서의 국계 없는 도전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는 항상 심심하니까 한 번씩 복창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세 줄이니까 첫 줄부터 나는 왜 여기에 와 있지부터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다시. 에이, 자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 같아 좀 큰 소리로 우렁차게 시작.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다음. 나는 뭘 뭘 하며 하며 살고 살고 싶은 싶은 거지? 거지? 연달아.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래서 20대 뭐 대부분 20대지요. 그래서 한 번쯤 저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미래에 나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은 그런데 저 자신은 10대, 20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냥 생존하기 급급하게 말 그대로.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벌써 생긴 게. 강원도 시골 촌놈 딱 그 얼굴이죠. 심지어 의대생이 돼서도 그냥 하루하루 남기 급급한 이런 생각 같은 걸 별로 하면서 살 기회는 없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길을 제시한 롤 모델이라 그러나 선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나중엔 뭔가 다 직업을 찾아서 직업인이 될 텐데 직업의 두 가지 측면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지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돈벌이든 명예든 성취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뭐죠? 그 직업을 통해서 도움이 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직업에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사진인데 수술하다가 환자의 피가 얼굴에 다 튀었어요. 온몸에. 요새 코로나 같은 상황이면 저렇게 됐으면 거의 죽음처럼 받아들이죠. 그러나 왜 이렇게 됐을까?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때. 그렇다고 저 피 뒤집었었다고 지금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앞에 설 때 늘 하는 얘기는 한자로 선생, 먼저 태어난 사람. 선배는 심지어 배자는 놈배자예요. 여러분들 선배가 엄청 괴롭히고 막 그러죠? 아니면 여러분이 선배로 후배를 괴롭히거나. 근데 배자는 사실 놈, 나쁜 놈, 무례배 이런 데 쓰는 나쁜 놈이라는 뜻이고 대단히 훌륭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먼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보통 이제 본인 소개를 하는데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썼는데 글쎄요. 저랑 공통점 있는 분 있어요? 강상김 씨? 없네. 있는데도 숨어 있나? 학교는 이렇게 나왔고.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송파구에 직장도 집도 송파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런 옛날 얘기를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마는 여러분들도 어쨌든 지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드리면 저는 고1 때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해갖고 학교도 막 중간에 안 가기도 하고 관두고 검정고시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고2 때는 그래도 어차피 학교 나갈 거 아니면 살아남아야지라고 이제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저 말을 제가 요새는 학생들한테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기다려, 준비해, 도전해.
서두른다고 되질 않죠. 기다려야 되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면 저절로 되나요?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해야 되고. 그래서 저 말을 학생들에게 많이 합니다. 아마 인터넷 지금이라도 검색해 보면 유튜브 중에 의사들이 수능을 다시 본다면이라는 게 굉장히 거의 300만, 조회수가 300만쯤 돼요. 제가 1번 타자로 제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1번 타자로 나옵니다. 다행히 이제 대학 시험 결과가 좋아서 의대를 들어갔고 의사가 됐고요. 의대 입학했더니 학교 분위기가 저래요. 학생들 분위기가. 허구한 날 모여서 노래 부르는 게 저런 노래를 부릅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아세요? 이런 노래?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모르나? 세대 차이가 급 느껴지는. 그래서 계속 놀자 뭐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근데 노는 게 도대체 뭔데? 술, 담배, 당구?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아니면 잔디밭에 앉아서 카드 치기? 뭐 그렇게 그게 다 노는 건가? 그래서 저는 생각에 2년, 의예과 2년을 노는 걸로만 보낼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를 아직은 클릭 아닙니다. 영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뭐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빠삐용이라는 주인공이 억울하게 죄를 안 저질렀는데 살인죄로 감방에 갇혀 있다 계속 유배를 가서 결국 마지막에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절의 고도의 감옥에 갇히게 돼서 이제 포기하고 그의 동료인 드가라는 사람은 그냥 아예 거기서 끝까지 살겠다고 안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주인공 빠삐용도 포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탈출할 생각은 못하고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사막의 재판관이 빠삐용한테 너희 죄를 네가 알렸다 그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한결같이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난 무죄요라고. 무죄요가 영어로는 뭐죠? 나는 무죄요. I have no 죄. 보통은 I am innocent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죄목은 살인이 아니다. 뭐다? 인생을 허비한 것이 너의 죄목이다.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꿈을 꾼 이후에도 다시 바닷가에서 허구한 날 파도의 주기를 연구한 끝에 7번째 파도는 밖으로 나간다라는 걸 발견하고 마침내 뛰어내려서 이제 음악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스피커를 클릭했어야 되는데 안 나올지도 몰라요. 네. 이게 아주 유명한 빠삐용의 주제가입니다. 제목은 Free as the Wind. 그래서 왜 이거를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나름 굉장히 바쁘시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소모적인 데다가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 책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신조어, 제가 만든 신조어인데 어드벤더링, 어드벤처와 원더링을 합쳐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안 가본 곳 막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러는 선택을 해서 의예과 2년 동안에는 자전거 여행으로 전국을 누비기도 했고 막 돌아다녔죠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본과에서는 의사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1년이라도 유급하면 부모님한테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이제 열심히 의사 돼야 될 과정을 갔던 거지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자주 보여주는, 특히 이제 의대생들한테 자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이 사진에 나온 3명이 굉장히 불량해 보이지요. 장래가 좀 걱정되는 1학년 학생들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담배 꼬나문 저 불량 학생은 제1회 아산의학상에 빛나는 세계적인 석학이 됐고, 마스크로 입을 가린 불량 학생은 모 국립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훌륭한 신경외과 교수가 됐습니다. 가운데가 전데 모양 이꼴로 이제 살아가고 있죠 저는. 어쨌든 이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기다려 준비해. 젊은 시절의 테마는 뭐다? 기다려 준비해다. 한때 개그 콘서트인가 그 코미디에서 유행했던 말인데요. 그게 젊은 시절에 해야 할 덕목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대생들은 군대 갈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면서 바로 군대를 갔고 군대를 가면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간 사람은 전방 철책에 안 가고 저렇게 지방 무의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쪽에 있는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다가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 병원을 가게 되고 그 소록도에 가게 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신의 한 수라고 말한 게 뭐 레지던트 인턴 레지던트 수련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갈 수도 있었는데 군대 일단 갔다 와서 하자라고 결정했던 게 저에게는 이제 신의 한 수인 셈이죠. 왜냐 소록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과정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내 자신이 계획 세우고 설계하고 추진하고 꾸려간 게 아니라 처해진 상황에 순응을 해간 과정이다. 오늘 저는 문과로 국어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여학교. 그때만 해도 남녀공학이 철저해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가까이 가는 유일한 해법은 여학교에 선생 되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꿈이 국어교사였는데 근데 아버지가 의대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이제 의대를 가게 됐고 전라남도를 가게 된 것 이 모든 게 내가 전라남도 가고 싶어 가야지 뭐 소록도 가고 싶어 가야지가 아니라 전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연결이 돼가면서 결국은 이제 소록도로 가게 된 과정입니다. 마리안나와 마가레트라는 영화가 한때 극장에서 TV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부부 사진도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없는 사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분들이 보관하고 있었나 봐요. 소록도를 갔더니 어떤 곳이냐? 남들이 꺼리는 곳에 굳이 찾아와서 남을 돕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대표적인 예지요. 한국인들도 더럽다고 위험하다고 꺼리는 문둥이 마을에 유럽의 굉장히 좋은 집안 딸들이에요. 아주 잘 사는 집안 딸들이고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 굳이 그런 곳을 찾아와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소록도에서 많이 발견하게 됐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됐죠. 이제 이제부터가 본론인데 그렇게 해서 하늘의 뜻에 따라 우연히 가게 된 소록도가 이제 그 이후로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록도를 갔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하게 됐고 OS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를 한 덕분에 2010년에 IT 대지진을 가게 됐고 그게 또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국계없는 의사 MSF는 국계없는 의사예요. 가게 됐고 뭐 그 덕인지 뭔지 하여튼 작년에는 영광스럽게도 서울의대 동문회에서 주는 장기려 의도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소록도에서 이제 거의 3년의 기간이 끝날도록 뭘 하지라고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원로 선배님이 강의로 오셨길래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처럼 한센병 나 환자들을 도우려면 무슨 과를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정형외과를 하면 좋겠다. 그날 밤에 그럼 난 정형외과를 해야지라고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형외과는 무지하게 인기과거든요.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내가 정형외과 해야지라고 결정했다 해서 병원 정형외과에서 그래 들어와 그럼 네가 오고 싶어 들어와 이럴까요? 전혀 환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자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신앙이 빈약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걱정되는 상황이 되니까 기댈 거는 어디죠? 하느님이죠. 그래서 마침 병원 앞에 가까이 있는 해화동 성당에 가서 뭐라고 시험날 새벽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를 정형외과에서는 만들어주시면 가라는 데 어디든 갈게요. 뭐 좀 기도라 그래야 되나 딜 비슷하기도 하죠. 딜 흥정 만들어줘 그럼 갈 거야 안 만들어주면 안 가 뭐 이런 식의 좀 흥정 비슷한데 어쨌든 그 기도 덕인지 정형외과에 뽑혀서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수련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원하는 곳에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써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국계없는 의사의 활동가 된 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
노래 사명의 가사도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지요. 문제는 원래는 정형외과를 선택한 거는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당시에. 그러고 오히려 신설 의대들이 막 생겨나는데 교수를 못 뽑아서 힘들어하는 의대들이 많이 있어서 지방 신설 의대를 가서 교수를 하게 됐습니다. 동국대 포항에서 4년 반 지냈는데 서울대병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온갖 다양한 골절, 다칭, 온갖 다양한 정형외과 문제를 배웠는데 하게 됐는데 난 왜 이런 걸 여기서 하고 있어라고 우울했으면 좀 안 좋았을 텐데 그때 열심히 한 덕에 나중에 아프리카 갔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어도 순간순간에 최선을 하다 보니 언젠가 그게 굉장히 큰 의미로 남게 되었다라는 하나의 예를 드리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국립대학, 아무래도 대학에 있을 거면 국립대학이 낫겠다 해서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에서 한 20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이제 5년 전에 퇴직을 했고요. 글쎄요. 그냥 정형외과 의사 겸 교수로서 최소한만 해도 얼마든지 월급 잘 나오고 먹고 살고 노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혹은 학교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지금도 새로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의대와 충북 의대의 학생 교류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또 대학생 국토대장정에 동아제약 국토대장정에 여기 다녀온 사람 있나 모르겠네요. 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안 했는데 여기도 의사로 따라가고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는 스키점프 구역 의무 책임자로 근무를 했었던 모습입니다. 뭔가 내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낫겠다 싶으면 이제 도전한다 그런 얘기고, 이제부터 또 소록도 다음 중요한 계기가 저한테는 IT를 가게 된 건데 2010년에 대지진이 IT에서 발생해서 20만 명이 사망, 30만 명이 다쳤어요. 이번 모로코 지진하고는 급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의료진을 파견했는데 원래는 뭐 다른 대학병원이 가야 되는데 팀을 꾸려서 정형외과 의사만 아무도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위험하고 뭐하러 내가 죽을 일 있어 안 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한테 기회가 와서 역시 이것도 하느님이 절 보내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내가 가고 처음에는 이미 선발 끝 당신은 떨어졌음 이렇게 통보가 왔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갈 수 있으면 당신 가야 된다 이렇게 돼갖고는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느님이 보내준 거죠. 영상을 한번 틀어줘 보실까요?
네, 소록도가 내가 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역시 IT 지진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가게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레베카는 고등학생인데 학교가 무너지면서 친구랑 선생님들이 다 죽고 혼자서 3일 만에 구조돼서 살아남았던 경우에. 근데 이제 저에게 레베카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요 옆에 있는 고름맨, 여기 고름 짜는 장면이 첫날 왔을 때 고름 짜는 장면인데, 저 사람은 지진으로 다친 게 아니라 다리 전체가 고름이 가득 찬 상태로 우리 진료소를 찾아왔어요. 왜 치료를 못 받고 저러고 있을까? IT 의사들은 지진 나자마자 전부 도망쳤습니다. 외국으로. 치안이니 뭐니가 너무너무 나빠지니까 전부 다 도망쳤고, 그러니 저런 사람들이 치료받을 곳이 없죠. 우리나라 필수 의료 앞으로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 나온 것처럼 의사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고 고름이 가득 찬 채로 왔는데, 첫날 잘 짜주고 항생제 써서 마지막 날은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분위기 보니까 다음 팀이 와서 인계받고 이런 분위기 보니까 이 사람의 눈에 저 의사들이 가네 이제. 그래갖고는 통역을 통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한국 가지 말고 남으라고. 그래서 제가 또 통역을 통해서 에이, 내 가족도 있고 내 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 가야지 그렇게 말했더니 다시 통역을 부르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한국 가서 가족 얼굴만 보고 바로 돌아오라고. 말도 안 되지요? 가는 데만 비행기 3번인가 갈아타고 버스 8시간 타고 가고. 무슨 뜻일까요 그게? 돌아오는 여행 내내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서 무슨 뜻일까? 너무 철없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의사로 살면서 환자에게 그런 말 듣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여행 내내 한국에는 나 같은 사람 한 명 없어진다고 해서 한국은 별로 뭐 불편할 일이 안 생기는 데 비해서 이런 곳은 없는 것보다는 나라도 있는 게 도움이 상당히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느끼게 되었고, 그리해서 2010년이 IT였고요. 8년 뒤인 2018년에 국경없는 의사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가가 이제 8년 뒤에 됐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2번, 혹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지명이 생각날까요? 블레셋. 골리앗이랑 삼손의 머리를 자른 델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가자 지구인데, 가자 지구에 2번 갔다 왔고, 에티오피아의 오지 감벨라라는 곳에 1번 갔다 오고. 그래서 원래 국경없는 의사의 이름이 불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론티어가 들어있어요. 프론티어는 그냥 단순 보더가 아니라, 경계가 아니라 안전지역, 내가 안전이 확보된 지역과 모르는 위험한 곳 사이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죠. 프론티어는 조금 그래서 보더랑 다른데,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의미는 한계 없는 의료다 이렇게. 근데 이제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는 국경없는 의사회라는 이름이 되고, 가끔 뭐 의사들의 무슨 동호회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의사만이 하는 활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일반 행정직, 수송 크게 5직급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한국에도 일반 행정 그다음에 수송 쪽으로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름이 의사회라 그래서 의사들만 가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력 분쟁 지역, 의료 사각지대, 자연재해 지역 이런 곳에를 공통적으로 뭐지요? 아까 제가 IT 가게 된 이유가 그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들은 위험하고 불안하니까 안 가. 내가 왜 가? 죽을 일 있어. 그런 곳들이죠. 그런 위험, 불편, 불안 등 가기 꺼려지는 곳인데 왜 가? 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를 제일 먼저 뛰어드는 단체가 바로 국경없는 의사회입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이제 50년 조금 넘었고요. 큰 상들도 많이 받았고, 공통적으로 도움의 손이 필요하지만 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곳에 마치 소록도회를 찾아온
마리안나와 마가렛처럼 그분들을 제가 젊었을 때 만난 게 하나의 좋은 영향이 됐을 수도 있죠. 현재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활동가들도 많고 이미 오래됐고 한국은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다녀온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뭐 나중에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땅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갖고는 이주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쫓아냈던,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늘 분쟁의 땅이지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자 지구는 원래 영어로는 스트립이에요. 껌딱지처럼 길고 좁게 생겼다 그래서 가자 스트립인데 번역하기가 뭐하니까 지구라고 이제 했죠. 특히 여기는 제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다고 완전히 담을 쳐서 봉쇄를 해버렸어요. 현재 16년 넘게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하게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가 저렇게 계속 시위가 이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2018년부터 그러면 이렇게 극렬 시위대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훈련을 잘 받은 저격병이 정확하게 총을 쏴서 어딜 맞추냐? 다리를 맞춥니다. 가슴이나 배를 맞으면 즉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다리를 쏩니다. 그래서 다리에 총상을 입은 젊은이들이 가자 지구에 몇천 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말에 응급수술을 해서 일단 총상을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외고정 장치로 고정하고 총상 치료하고, 문제는 매주 그런 젊은이들이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총상 보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총알이 지나가면서 빵꾸가 난 다리들이, 저런 다리로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제가 마지막 들었던 통계가 3,200여 명이었는데 지금 더 늘어났을런지도 모르죠. 특히 그 중에서도 2018년 5월 14일 텔아비브라는 이스라엘의 신도시에 잘 있던 미국 대사관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 갔다 와본 사람 있나요? 예루살렘은 기독교도들의 성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팔레스타인 이슬람인들의, 팔레스타인뿐이 아니라 이슬람 전체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3대 모스크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고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수도인데 거기다가 굳이 미국 대사관을 트럼프가 옮겨놓는 바람에 극렬 시위가 일어나게 됐고, 그날 하루에만 뭐 난리가 나서 완전히 2,000명이 다치고 60명이 사망하고 난리가 났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람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활동하던 국제문화사회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저렇게 모여서 저런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중동 지방 여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사말이 뭐죠? 살람 알라이쿰. 그러면은 인사를 받는 사람은 뒤집어서 알라이쿰 살람 이렇게 받는데 말 뜻이 뭐냐? 영어로는 peace be upon you예요. 평화가 당신과 함께.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평화가 당신과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역엔 평화가 깃들이질 못해. 평화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공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서 발상된 세 개의 종교가 있죠. 이슬람, 유대교, 크리스트교의 세 개의 종교가 그 지역에서 발상을 했는데 그 심볼들로 만든 공존이란 단어예요.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공존, 평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의과대학에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을 하려면 대학 교수라는 직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그다음 이제 갔다 온 것은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에 위치한 감벨라라는 오지 지구에 다녀왔고, 여기는 적도 아프리카라서 가려면 말라리아 약도 먹어야 되고 온갖 예방접종을 다 마치고 그래야만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티오피아에 대한 소개인데 이건 뭐 넘어가고요. 굉장히 큰 나라고 우리보다 크고 자존심도 무지하게 센 사람들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감벨라라는 곳은 이티오피아 전체 중에서 남수단 쪽으로 삐죽 뛰어나온 아주 오지 중에 오지예요. 그리고 인종도 엄청 다양하고 말이 안 통하는 부족이 한 5개가 그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분쟁도 종종 일어나고.
뭐 의료 상황은 한국 사람들은 이해 내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극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뭐 의사들은 이거 보여주면 굉장히 놀라는데 수술 들어가면서 손 닦는 손 소독하는 거의 뭐 너무너무 더럽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골절 고정 치료 장치가 외고정 장치인데 상처 열어보면 날파리가 몇백 마리씩 날아오르곤 합니다. 아주 험악한 데죠. 뭐 강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네 여긴. 나보고 뭘 하란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에요. 영화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수술장에 들어갈 때 캡을 멋있게 딱 쓰고 들어가죠. 없어. 보급이 안 돼. 그래서 저거는 신발 싸개예요. 구두를 싸서 들어가는 수술장에 들어갈 때 구두 싸는 건데 그걸로 머리를 싸갖고 있는 그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의사들은 또 무지하게 고집세고 말도 안 통하고 저를 깔보고 아시아에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온 네가 뭐 의사요? 뭐 이런 식으로 깔보는 분위기였고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의료 환경 아주 열악하고 엑스레이 하나밖에 달라고 없는데 이거 뭐 보여요? 이거 보고 진단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쇼야 쇼, 제스처. 환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엑스레이 보면서 당신 치료하는 거요? 이런 쇼. 실제로는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수술장에 칼이 다양하게 못 갖춰져서 제일 큰 칼로 수술하다가 내가 내 손을 베었던 수술에 막 하다 보니까 내 손이 갑자기 확 비었던 그런 장면이고 그 정도는 이제 열악하다는 예를 계속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날은 도저히 난 여기 못 있겠다 돌아가야지 혹시 국경의사에 관심 있는 분 있을까 봐 얘기해 주는데 나 너무 여기 있기 힘들어 난 못하겠어 그러면 바로 두말 없이 그래? 그럼 집에 보내줄게 그리고 바로 비행기표 끊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3개월 예정으로 갔다가 한 달쯤 되어갈 때 아, 이런 곳에 내가 날 왜 보낸 거예요 도대체 나 뭐 뭘 어쩌라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이러면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평소에는 만날 일 없는 한 환자가 병원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나서 팔을 다친 사람이길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다시 마음을 고쳐 먹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는 정형외과 의사라고 옆에 있는 게 낫지 나마저 떠나면 정형외과 의사가 없는 세상이네 여긴. 그래서 이제 남아서 가능한 일을 찾아서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좀 화면이 좀 안 좋은데 이 부족의 특징인데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가 아니었을까. 얌마 너 가지 말고 남아서 네 기간 채우고 거기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로 좀 뭐라도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이런 뜻에서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아서 이제는 마음을 고쳐 먹고 현지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원래는 더럽다고 안 하는 내팽개친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환자 곁으로 다 찾아가는 거죠. 진료실은 저는 안 가도 되는데 원래는 제가 일하는 곳은 수술장이기 때문에 진료실은 안 가도 되는데 매일 찾아가서 환자 있으면 다가가서 진료하는 장면입니다. 환자의 처지 여건이라고 써놨는데 네. 또 현지인들한테 강의하라 그래갖고 강의인데 이건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PPT 강의인데 유리창이 다 깨져서 없어요. 커튼 이런 거 아예 없고 열심히 준비한 PPT가 하나도 안 보여요. 오늘은 이 정도면 그래도 보이잖아요.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다음 강의 때는 할 수 없이 몇 명이냐 들을 사람이 그랬더니 몇 명 안 된다 그래서 야 그럴 거면 내 컴퓨터로 내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강의하자 그래갖고 굉장히 신기하죠. 강사와 청중이 나란히 앉아서 강의를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그 현지인들을 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남들을 깔보는 경향이 좀 있어갖고 맨날 현지인들을 불러다가 유럽 남자 간호사인데 맨날 야단치고 괴롭히고 그걸 보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교육이란 말로 하는 거는 최하등의 교육이다. 학교에서든 집에 안에서든 엄마 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의 말로 하는 교육은 최하등의 교육이다라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의사고 교수 출신이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현지의 모든 사람, 이분은 미화원이에요. 청소하는 수술방 청소하는 아줌마. 키가 크고 신기해서 이 사람도 이런 간호조무사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려고 애를 썼고 고름 빼는 장면인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요 나이 때 딱 여기서 고름을 뺀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불과 한 50년 전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사는 세상은 그럴 설마 한 생각 들겠지만 사실은 불과 저게 내가 한 7살 때인가 8살 때 똑같은 데서 고름을 짠 상황이라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해로운 의료 행위들이 이어지는 장면들이고 제일 기억 남는 환자인데 성장판이 망가졌는데 그걸 현지 의사들이 전혀 진단을 못하고 딴 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봐라 해서 찍어봤더니 성장판이 어긋났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저렇게 성장판이 어긋난 채로 살아가는.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냐면 큰 지팡이 짚고 이러고 인터넷에 보면 중국 의사 중에 큰 지팡이에 다리를 얹고 걷는 사람이 있는 한쪽 다리를 걷는 사람인데 그렇게 될 꼬마였는데 다행히 이 여선생의 도움으로 수술을 잘 맞춰서 성장판을 제 위치에 돌려놓고 아마 이 아이는 지금 자기 다리로 잘 걸어 다니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먼 아시아 끝에서 온 정형외과 의사가 그래도 현지에서 제일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환자였던 기억이 나고요. 뭐 유럽 그다음에 아메리카 등등등에서 온 활동가들과 함께 어울려서 크리스마스 파티. 적도지방이라 크리스마스 복장이래요. 저 자신도 3개월 동안 출발할 때와는 전혀 다른 뭐 겉모습도 달라졌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강의 때 봉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할 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보람이 느끼고 나도 얻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중에 제 자신의 경험이에요. 3개월 동안 저길 가지 않았으면 몰랐을 아주 좋은 경험들과 많은 느낌들을 얻어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뭐 하지 하고 이제 갑자기 또 가자에서 오기로 했던 정형외과 의사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 혹시 올 사람? 그래서 손들었더니 바로 뽑혀갖고 가자에를 한 번 더 가게 됐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가능한 젊은이들의 고통을 좀 마무리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왜 이 말은 왜냐하면 그 앞에 있던 의사들은 그냥 매일 똑같아. 약만 발라주고 넘어가고 다음. 그걸 이제 마무리 좀 해주고 싶어서 다행히 이제 치료가 잘 끝난 젊은이는 하이파이브로 축하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장면이고요. 말은 전혀 안 통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제는 백수가 됐죠. 직장이 없는 백수가 됐는데 오히려 프리랜서로 더 많은 활동, 매스컴하고도 여러 가지 만나게 되고 신나게 행복하게 잘 이제부터 할 일이 더 많아지네. 잘 됐다. 지방대학 교수인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활동이 강의를 포함한 모든 활동이 다 막힌 상황이라 마침 또 경찰병원은 국립병원이라 의사 뽑기가 굉장히 잘 안 갈라 그래요. 의사들이 월급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척추외과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원래 전공이 척추라서 그러면 경찰병원에라도 가서 어디든 가서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럼 경찰병원을 다시 가지 뭐 해서 근데 그것도 참 운인 게 제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척추병으로 굉장히 3년을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병원 없이 백수로 지내고 있었을 때는 해결이 안 되다가 경찰병원에 이제 가서 의사로 일하게 되니까 그때 연결이 돼서 수술해서 아주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뭐죠? 결국은 그런 모든 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놀지는 말자 해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도 나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했던 걸 소개해드렸고 이건 좀 창피한 얘기인데 사실 코로나 처음 시작 때는 저런 음식점 술집들이 다 망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저는 가능한 친구들하고
야, 우리가 이 사람들 돕는 방법은 가서 열심히 먹고 마셔주는 것밖에 없어라고. 저는 코로나 동안에 술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이전보다. 아직은 뭐 다행히 몸은 괜찮긴 한데. 그래서 영등포 요셉의원이라는 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하면서 만난 환자인데요. 이 사람은 수술을 해줘야만 해결될 사람인데 맨날 약만 받아먹고 그러길래 경찰병원으로 오라 그래서 수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경험이고, 이런 사람은 또 페이스북 통해서 어떤 의사가 나타나서 그럼 저희가 해줄게요 해서 수술해서 또 역시 근본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줬던 상황이고, 그걸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런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에 혹시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영등포 요셉 의원 이야기예요. 김용민 교수도 해외와 국내를 가리지 않고 의료봉사를 다니는 의사 중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가 치료적구만 여기 5월달에 말하는 이건 절단 수많은 환자를 만나지만 경직 씨를 기억하는 김 교수. 그 사이 당뇨발이 악화된 걸 보니 마음이 쓰입니다. 당뇨를 더 조절해야 돼. 이거만 잘 넣어주면 다 먹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약도 좀 드셔야 돼요. 경식 씨만의 방식으로 전하는 유쾌한 감사 인사에 김 교수의 얼굴도 환해집니다. 자기가 가진 의술이든 아니면 따뜻한 인간미로, 위로로, 말로 무엇이든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을 때 뭔가 도움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몫이다라는, 뭐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나름은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EBS의 명의라는 프로인데, 내가 예를 들어 명의에 출연하고 나오고 싶어. 척추 전문 의사로서, 대학병원 교수로서 그렇게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대학병원 척추 교수로 있는데 명의에서 거들떠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명의에 나올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인생 과정을 통해서 영등포 요셉의원에 한 달에, 그것도 뭐 매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가서 진료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EBS 명의팀에서 온다는 거예요, 촬영하러. 난 명의가 아닌데 왜 날 찍겠다 그래, 웃기지 마 막 그랬는데 결국 찍혔어요. 할 수 없이 도망을 못 가고. 환자들이 있으니 도망을 갈 수가 있어야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내가 명의에 나와야지라고 노력했었으면 안 이루어졌었을 텐데, 오히려 그냥 말 그대로 하늘이 정해준 길을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EBS 명의에까지 나오게 된 이상한 결과인데요. 이제 마무리인데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스스로 계획 세우고 추진하고 만들어 온 게 아니고, 특히 어렸을 때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나라에 태어나서 진짜 살아남기 바빴거든요. 초등학교가 3부제였어요. 3부제. 한 학년이 15반 3부제면 뭐예요 도대체. 그런 속에서 살아남기에 바빴는데, 나의 뜻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 가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런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러나 나는 뭘 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고, 가능한 예스, 응답을 하려고 했고, 나중에는 어드벤더링, 좋아, 낯선 데 한번 도전해보고, 안 가본 데 가보자, 좋아. 그런 어드벤더링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같은 얘기고, 지금은 이제 저는 의대생 시절의 얘기고 사진이고, 이건 이제 교수 막 되자마자 올림픽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서 이제 오르게 됐다는 얘기를 다시 드린 거고, 이건 제가 의대생 강의 때 꼭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왜냐? 누구나 좌절을 겪어. 그럼 좌절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자기를 미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에이, 난 가망 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전북 변산반도에 가면 이런 해안선이 있어요. 부안군. 여기 이제 바다에 있는 섬이 하나, 빨간 섬이 있다고 가정하고 보시면 여기쯤 왔을 때 어떻게 보여요? 12시 방향 정면에 이 섬이 보였어요. 한 달을 더 걸어갔더니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2달을 더 걸었더니 또 보여, 같은 게. 그러면 아니, 내가 2달이나 열심히 걸었는데도 또 같은 상황에 와 있네. 뭘 한 거지? 난 바본가? 가망이 없나? 소용이 없나? 내가 잘못했나? 온갖 좌절과 절망, 우울, 피로 등등을 느끼게 되지만 결승점에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서 되돌이켜보면 어땠죠? 그 어느 한 점도 지나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에 올 수 없었어. 이 얘기를 그래서 의대생들한테도 꼭 해줍니다. 왜? 의대생들도 엄청나게 좌절갖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학생들도 간혹 있어요. 자기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한 점도 지금 지나지 않고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현재의 겪는 좌절, 어려운 시기라 할 때 이걸 넘어서야 다음 길로 갈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잘 씩씩하게 걸어가길 바라는 뜻에서 요거를 꼭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2019년 초에 아프리카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 당시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이 2사람은 저랑 동문들이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의 정형외과 교수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여자들하고 저택에서. 근데 저는 그 전까지 뭘 하고 있었냐면 아프리카에서 현지 직원들도 더럽다고 하지 않는 기부스 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 이게 스카이 캐슬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의 얘기는 아니고 각자 스카이 캐슬은 각자의 다른 의미다. 여러분들도 그런데 현재 세상은 권력, 명예, 돈 그런 걸 갖추는 게 스카이 캐슬이라고 자꾸 부추기는 세상이지만 결국 스카이 캐슬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각자의 스카이 캐슬을 잘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네요. 네. 이메일 주소 여기 써놨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거나 의논하고 싶거나 하는 게 있으면 이메일로 저한테 세종대 채플에서 강의 들었던 학생입니다 하고 연락해 주시면 얼마든지 상담. 실제로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가 아는 한에 저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고 책은 2권이 있는데 이거는 4년 전에 나온 그간의 과정들 지금 오늘 얘기한 것들이 다 이 책 안에 들어있으니까 혹시 끝나고 나서 너무 궁금해서 꼭 읽고 싶어요 하는 분은 제가 책을 몇 권 갖고 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가톨릭 의사들의 삶에서의 진료 현장이랄지 자기 삶에서의 경험들을 2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분들은 신앙적으로는 뭐 가톨릭 구교와 신교긴 하지만 같은 복음에 기초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와닿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갖고 왔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에게 오시면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가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고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제 다 마쳤고 혹시 뭐 궁금한 점 질문 이렇게 대면했을 때 물어봐야지 안 그러면 이메일로 집에 가서 써야지 생각도 안 나. 뭐 또 이메일 보내도 나는 맨날 술 퍼먹기 때문에 그때 답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대면 현 상황에서 질문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자, 질문. 기탄 없이 질문. 강의가 너무 재미없었나? 실패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교수님 책에 보면 조기 퇴직을 하셨는데요. 지방 의대에서 네. 그 봉사 활동을 하시려고 계획한 일이신가요? 봉사 활동을 위해서 조기 퇴직을 일단 국경의사의 활동이 몇 달짜리들이 많고 사실은 외과 계열 의사라서 짧게 다녀왔지 다른 직종 있는 사람들이 6개월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씩 놀게 해주는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면 전부 다 퇴직.
그래서 중간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또 어디 아프리카 가게 되면 또 다시 갔다 오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고 저는 그나마 이제 3개월 정도도 가능은 한데 어쨌든 현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여전히 질문이 없네요. 불쌍한데 한 명이라도 손 들고 좀 질문해 주지. 여러분들 만나러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런 곳으로 도전을 하는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좀 도전을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라 질문의 뜻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네. 각자의 선택이지요. 제 책 중에 마지막 거의 끝에 챕터 중에 하나가 하지 않을 이유는 많지만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도전하지 않을 이유는 수십 개가 있죠. 하고는 싶은 것 같은데 좀 꺼려지는 게 너무 많고 자신도 없고 이런 경우에 핑계 찾는 것도 수십 가지 핑계가 찾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결국은 본인의 선택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제가 만든 단어가 어드벤더링이라는 단어가 그런 상황일 때 나는 그러니까 안 가본데 한번 가보지 안 해본 거 한번 해보지 그런 몰라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처음 활동 나간 데가 팔레스타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위험하지 않아? 괜히 갔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들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예수님 옆 동네야 알잖아.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 10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 갔다가 뭐 일하다가 혹시라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냐. 예수님 동네 옆에서 죽는 게. 그건 각자의 철학의 문제인데 두렵고 불안하고 하지 않을 이유들 이제 여기가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채플이 어차피 인간은 죽어서 뭐 하느님 곁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자기가 무엇을 추구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건 뭐 누가 남이 해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죠. 나 시험 레전드 시험 2대1이라 떨어질까 봐 성당 가서 기도해서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들 불안하고 떨리고 자신 없고 누구나 다 그렇죠. 네. 한 번만 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기억에 남는 환자. 네. 좋았던 결과는 아까 성장판 완전히 어긋난 걸 현지 의사들이 몰랐던 꼬마를 잘 진단해서 수술하지 잘해준 환자고 반면에 좀 슬픈 기억이 남는 환자는 피부암인데 피부암은 한국 같으면 수술해서 도려내면 멀쩡해질 수 있는 건데 거기서는 치료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결국은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갔는데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통해서 어드벤더링 또 모험을 떠나시고 또 방랑도 해보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런 대학생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 이 책을 주문해 놨어요. 오늘 또 교수님께서 몇 권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강의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채플이니까 잠깐 기도로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도전과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좌절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오늘 강연에서 우리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강팍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봉사의 삶을 또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